네, 안녕하십니까. 이비즈니스 이슈 연구 대학원 수업 2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에는요, 저번 학기와 다르게 특히 이비즈니스 이슈 연구는 대면 수업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2로 진행이 됩니다. 실습 위주의 과정이기 때문에 1시간 정도만 이렇게 동영상으로 플립러닝 강의를 듣고 어떻게 보면 먼저 선행학습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강의를 듣고, 그리고 나머지 대면 수업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이 비즈니스 이슈, 뭐 예를 들면 요즘의 이슈는 모르겠어요. 워낙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3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지금은 2025년에는 AI가 가장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또 그런 어떤 이 비즈니스 쪽에 AI와 관련된 어떤 다루는 법이라고 표현할까요? 지식이 없다면 이제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업자,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뭐 이렇게 딱 흑백 논리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대의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늙지도 않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면 수업 때는 이슈가 되는 이 비즈니스와 관련된 그런 어떤 여러가지 액션들을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실습만 하다 보면 또 이론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모자른 이론은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전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둘째 시간이죠. 2주차니까요. 2주차 시간에는 이 비즈니스 전략, 그리고 이 비즈니스 전략 수립 절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도 적혀 있지만 이 디지털 시대의 기업의 성공은요, 효과적인 이 비즈니스 전략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에서는, 2주차에서는 그 이 비즈니스의 개념은 저번 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 비즈니스의 정의와 또 전략과는 좀 다른, 결이 다른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특히 이런 이 비즈니스 전략을 제대로 수립을 해야지 지속 경영이 가능할 텐데, 이 비즈니스 전략을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수립을 해야 될지 체계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온라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여러분들 자체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사업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그 회사 아니면 사업장의 경쟁 우위를, 경쟁자보다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비즈니스 전략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번 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비즈니스는 뭐다? 맞습니다. 기존 사업, 그러니까 뭐 디지털이 됐든 아니면 뭐 컴퓨터가 됐든 뭐 이런 여러가지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뭐와 인터넷과 결합된 사업을 뭐라 그런다? 이 비즈니스 사업이라 그런다. 아시겠죠? 뭐 요즘 그런 사업에 대한 분류가 되게 많죠. 6차 산업 그러면 뭐예요? 2차 산업과 4차 산업이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차 산업이 뭐죠? 뭐 예를 들면 육가공 이런 거 2차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품, 뭐라 그러죠? 그 1차 산업체의 그런 산물,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1차 산물, 임업 광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를 가공을 해서 만드는 거를 2차 산업이라 그래요. 근데 이 2차 산업을 4차 산업, 4차 산업은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이 비즈니스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걸 합친 게 6차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차 산업은 이 비즈니스의 한 유형이라고 보셔도 되죠. 여하튼 기존의 사업을 인터넷 관련된, 디지털 관련된 사업 모델이 접목이 돼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사업들을 이 비즈니스다 한다. 특히
이런 어떤 인터넷 매체가 점점 발달하고 이 인터넷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 4차 산업과 관련된 사업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시대에 뒤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과 기존의 사업 모델을 결합시킨 새로운 사업 모델, 그게 바로 뭐다? 이 비즈니스의 정의고 이 비즈니스의 사업 모델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그 결합을 시키는 사업 모델이 이 비즈니스인데, 그럼 이 비즈니스의 전략은 도대체 뭐냐? 전략은 뭐냐? 이거는 바로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수립하는 바로 계획이에요. 사업 계획. 한마디로 이 비즈니스는 사업 모델이고요. 이거는 그 모델을 구체화시킨 사업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학부 때 아마 대학원생들도 배우셨을 텐데요. 사업 계획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체적인 업무를 계획하는 거예요. 그죠? 구체적인 업무를 계획하는. 그래서 사업 계획은 뜬구름이 계획이 아니고 구체적인 업무를 계획하는 거다. 그래서 그 속에는 업무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가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업무는 예를 들면 어떤 시장 환경의 대안으로 나와야 되는지 이런 것도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업무들은 언제 진행을 해야 되고 그 결과물은 어떤 게 나와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수치와 일정 시간의 결합이 같이 된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 게 바로 뭐다? 이 비즈니스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전략은 계획과 실행을 하기 위한 하나의 구체적인 방안이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이런 이 비즈니스 전략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하거나 고객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이런 이 비즈니스는 뭐 여러분들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AI만 잘 배우면 몇몇 비서, 뭐 두세 명 비서 두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과 그리고 비용이 절약될 수 있다. 이런 내용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비즈니스는 루틴한 일에 대한, 요즘 보면 뭐 그 자동화라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프로그램만 제대로 만들면 온라인에서 이커머스에서 주문 들어오는 거를 지금까지는 주문 관리를 다 사람들이 했는데 이거를 컴퓨터나 아니면 인터넷 AI가 대신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루틴하고 그리고 그 추측 가능한 업무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정해질 수 있는 업무들은 대부분이 자동화가 가능하다. 자동화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만큼 비용이 절감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2주차의 첫 번째 이 비즈니스 전략에 대해서는요, 요걸 좀 알아두실 필요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비즈니스 전략의 필요성 또는 중요성이 뭔지.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뭐 자동화라든가 아니면 루틴한 고정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이게 지속가능 경영의 가장 큰 경쟁력이 될 수 있죠.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시장을 확장할 수 있다. 글로벌하게. 예. 아시겠죠? 왜냐면 예를 들면 예전에는 쇼핑몰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만 판매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제 글로벌 이커머스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수출도 이 비즈니스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또 그 다음 어떤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고객 접근성이 어떻게 돼요? 강화가 되죠. 예, 고객 접근성이 훨씬 더. 왜냐하면 가상으로 체험을 해볼 수도 있고요. 안 나가도 온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충분히 살 수 있고요. 그죠? 이것도 그 오프라인 매장에 안 나가도 가능하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로드샵에 종말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프라인 매장은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왜? 누구든지 요즘에 뭐 대세가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특히 MZ세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뭔가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일을, 소확행이라고 그러죠. 조그만 일이라도 행복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세상이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튼 이런 분들이 많아진다는 뜻은 뭐예요? 세대의 흐름이에요. 그럼으로써 언택트 소비 문화가 더 발달하고 있고요. 언택트 소비 문화가 발달하고 있고, 당연히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온라인 시장이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 비즈니스 때문에 고객 접근성이 온라인, 나오기 싫어하는 분들도 뭐 희귀꼬꼬몰이라고도 표현하죠. 나만의 어떤 그 공간과 나만의 그 어떻게 보면 틀에 갇혀서 행복감을 또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저도 요즘에 보면 이렇게 사무실에 나와 앉아있으면 편하더라고. 왜 그런지. 여튼 이런 경우에도 세상의 모든 일과 문화와 사람과 접촉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비즈니스 디지털 환경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가만히 있더라도 원격 그 사람들과 대화 또는 회의 또는 상품 구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게 다 뭐예요? 고객 접근성이 강화된다 라고 표현하실 수 있어요. 그죠? 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데이터 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다. 이건 뭐 때문에? 이게 AI죠? 예. 세상의 모든 정보를 AI 하나면 다 물어보면 대답해줘. 그죠? 저도 이번에 그 논문을 쓰면서 이런 예전에 보면 그 창고 문헌 정리하는 것도 꽤 시간이 걸렸거든요. 예. 근데 요즘엔 안 그래요. 그냥 내가 본문만 제대로 잘 쓰고 그리고 연구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것만 잘 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관련된 내가 쓴 이 논문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이 있으면 쫙 뽑아줘. 이론적 배경 나중에 써도 돼요. 그리고 그 문헌들 하나하나 그 어떻게 보면 철자법에 맞게 표기법에 맞게 창고 문헌을 쭉 정리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조건들만 얘기해주면 알아서 얘가 정리를 다 해줘. 예. 세상의 모든 문헌들을.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지금의 이런 컴퓨터가 아니라 양자 컴퓨터까지 나오면 정말 무서워질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비즈니스 절차예요, 이제. 이 비즈니스는 어떤 거다 나타냈었고요. 두 번째, 이 비즈니스 절차. 크게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자, 이 비즈니스는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환경 분석입니다. 환경 분석. 네. 내가 똑같아요, 이거 오프라인이랑. 내가 처해 있는 이 기업체는 어떤 환경에 처해 있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이런 거 뭐예요? 예, 제일 많이 하는 게 스왑 분석이죠. 스왑 분석이라든가 뭐 전통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스왑 분석이라든가 또 뭐 매스로우의 욕구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 근데 스왑 분석이 아마 가장 대표적인 외부 내부 환경 분석이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일단 간단하게 우리 사업이 어떤 내외부 환경에 접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특히 이 비즈니스 관련돼서는
디지털 또는 온라인 관련된 내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내외부 환경 분석. 자,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예를 들면 자영업이다. 그러면 제일 큰 외부 환경이 뭘까요? 맞아요. 외식업 같은 경우에 배달 앱들이 엄청나게 고객들이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추세다. 이것도 뭐예요? 온라인 환경 분석이 하나예요. 그 비즈니스 환경 분석이 하나예요. 또 배달 앱이 많아지다 보니까 배달 앱에 어떻게 보면 배달비가 점점 올라가는 단점이 생길 수도 있고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들을 디지털 환경과 관련된 내외부 분석을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이 비즈니스 환경 분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디지털 관련된 기술 분석. 기술은 AI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빅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요즘에 나오는 블록체인, 또 클라우드 컴퓨팅, 또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또 블록체인이 들어가 있네요. 코인 같은 게 블록체인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디지털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또는 비용 절감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법적 그리고 정책적 환경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환경 분석이고요. 이 환경 분석이 끝나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이 비즈니스 모델로 갈 건지 유형을 먼저 파악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세 번째 중요한 거, 이 비즈니스의 유형이 뭔지. 이건 1주차 때도 배웠어요. B2B가 있고요. B2B가 뭐예요? 기업 대 기업. 기업 간 거래. 도매라고 얘기하면 돼요. 도매. 도매가 있고요. 또 B2C는 뭐예요? 소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O2O. O2O는 뭐예요?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달앱 같은 거는 배달은 오프라인이죠. 근데 뭘 통해서 이루어져? 앱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요즘에 많이 위험하긴 한데 퀵보드 있잖아요. 퀵보드. 그것도 O2O예요. 결국은 자전거 같은 이런 소형 탈 것들을 누가 디지털 환경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핸드폰에서 주변에 있는 탈 것을 찾고, 그리고 어디 있는지 찾은 다음에 가서 바코드를 활용해서 내가 자물쇠도 열고, 그죠? 자물쇠도 열고, 그리고 모두 할 수 있어요. 타고 가서 온라인으로 결제까지 할 수 있죠. 이런 게 다 뭐예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된 그런 사업 모델이에요. 그죠? 여러 가지가 많죠. 배달부터 시작해서 탈 것들,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O2O 사업 모델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C2C. 소비자가 소비자한테 어떤 상거래를 하는 그런 사업 모델. 뭐가 있어요? 중고나라, 당근,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B2B라든가 B2C, O2O, C2C에 대해서 한 가지 이상의 예를 들을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 비즈니스 전략의 핵심 요소. 네 번째, 이 비즈니스 전략 핵심 요소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 비즈니스 전략의 핵심 요소 뭐가 있을까요? 먼저 마케팅 전략,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케팅 전략 중에서 SEO라고 하는데요. SEO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노출의 최적화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터넷 환경에서는요,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네이버 포털이잖아요. 여기서 제품을 찾거나, 그죠? 자, 보시면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아마존 열려있네. 자, 예를 들면 여기다도 코리아 피규어라고 검색을 했어요. 아마존에서. 그러면 여러가지 제품이 나와요. 자그마치 722개가 나오면 이 중에 이 위에 있는 게 훨씬 잘 팔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위에 노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전략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걸 SEO라 그러는데, 노출 최적화 전략이라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또는 네이버 모든 사람들이 쓰죠. 여기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인천이라 그러면 인천 맛집 이렇게 쳤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이런 애들은 장사가 잘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광고도 하는 거고, 또 여기 들어가면 또 이렇게 또 여러가지 집들이 있어요. 여기 첫 번째로 나온 쌈밥이네 강화도 본점 엄청 잘 될 거예요. 이 정도로 나오면 이런 게 뭐예요? 마케팅 전략 최적화예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또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고객 경험도 쌓아 나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뭐 문의가 오면 그거를 매번 응대를 사람이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자동화 AS 같은 시스템이 있을 수가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이 비즈니스 전략의 핵심 요소인데, 첫 번째가 노출, 두 번째는 고객 응대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빅데이터 관리입니다. 특히 무슨 관리? 고객 정보라든가, 그죠? 고객 관련된 정보라든가, 아니면 외부 환경 데이터라든가, 그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계속 유기적으로 내가 외부 환경을 분석을 하고,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오는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서비스를 만들어낸 거를 고객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그리고 그 고객들은 데이터가 누군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지 되겠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이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보안이에요. 왜? 이런 모든 빅데이터를 관리를 하는데 이 데이터들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쵸? 이게 돼야지만 고객들은 신뢰를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요즘에도 네이버를 사용하고 있지만 네이버 속에 블로그에다가 또 여러가지 정보를 넣어놨고요. 그리고 저는 유료로 그 파일박스라 그래서 클라우드 시스템도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데이터들이 갑자기 날아간다면, 이거 보안이 안 돼서 날아간다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비즈니스 핵심 전략 요소가 뭔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이 비즈니스 전략 수립 절차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목표 수립. 목표 수립. 일단 내가 이 비즈니스 전략을 짤 때는 이 비즈니스 이 전략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거를 KPI라 그러죠. 예, 구체적인 정량적인 목표, 정성적인 목표를 잡아야 돼요. 그 중에서는 첫 번째가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내가 전환을 시킬 건지, 이것도 목표예요. 그죠? 또 인지도를 향상시킬 건지, 이것도 목표예요. 그죠? 또는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건지, 이것도 목표예요. 이런 내가 이 비즈니스 행동을 하면서 어떤 목표를 잡을 것인지. 근데 보통 초기에는요, 잠재 고객이라 그래서 고객 데이터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뭐예요? 이런 정량 목표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정량 목표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정량 목표가 뭐예요? 전환은 몇 건, 인지도는 노출이 어느 정도 됐는지, 또 고객 데이터 말 그대로 고객
데이터 몇 건 이런 게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죠? 이런 목표가 정확하게 설정이 돼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경쟁사라든가 내외부 환경 분석인데 여기에는 뭐뭐 들어가요? 그렇죠. 경쟁사 상품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비즈니스 관련 내외부 정보가 분석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요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고요.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고, 두 번째 이제 네 번째 여기 그대로 넘어갔는데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때부터는 뭐예요? 제품이나 서비스 차별화 꼭 들어가는 내용이야, 마케팅에선. 그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환경 중에 경쟁업체가 내세우는 이 비즈니스가 예를 들면 속도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배달의 민족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달의 민족을 이기려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달의 민족을 이기려면 첫 번째로 라이더의 대우를 바꿔주겠다. 이거 전략이야.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전략, 고객에게 배달 수수료를 적게 매기겠다. 전략일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가장 뜨는 전략이 뭘까요? 맞아요. 지금 지쳐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영업자고요. 그 자영업자들이 뭐 때문에 가장 지쳐있을까? 배달앱 때문에 그래. 배달앱 때문에. 요즘에 배달앱이 배보다 배꼽이 더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제자분 중에서도 한 분이 배달을 통해서 장사를 해야지 먹고 살 수도 있다 그랬는데 자기가 직접 뛰더라고. 배달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제 생각엔 이런 배달 수수료를 자영업자들한테 전가시키지 않는 어떤 새로운 사업 모델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요. 이런 부분들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차별화 전략이 구축이 되면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뭐예요?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을 할 건지 소통 전략이 세워져야 되겠죠. 그죠? 이 소통 전략은 뭐 SNS라든가 또는 블로그라든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립이 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 그 다음 여섯 번째로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안 전략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예, 수립을 해야 됩니다. 예. 이게 전략 수립 절차예요. 소통 전략 수립, 그 다음 보안 전략 수립.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웹사이트라든가 모바일 앱 최적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매체가 정해졌고 보안 전략까지 수립됐다면 그 매체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죠? 예. 그러니까 매체 활용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이럴 때 뭐 여러 가지 반응형 앱이라든가 뭐 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쓸 건지, 모바일은 어떻게 할 건지, 또 운영 전략이죠. 매체 활용 및 운영 전략. 그래서 앱 개발 또는 유통 라인, 유통 시스템 구축, 물류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이제 효율적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차별화된 앱을 개발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고객에 대한 관리, 피드백 중요하죠. 구축이 돼야 돼. 시스템 구축. 아시겠죠? 요런 것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요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각 여러가지 이런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저도 그래요. 광고를 할 때 컨텐츠를 한 3, 4개 만들어 놓고 해요. 왜? A가 좋은지 B가 좋은지 C가 좋은지 D가 좋은지 알아야지만 한쪽 방향성이 정해지거든요. 이걸 이제 A-B 테스트라 그래요. 예.
A/B 테스트를 통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는 거죠. A/B 테스트를 통해 방향을 설정한다 그거예요.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하고 환류를 시켜야죠. 이런 부분들을 거쳐야지만 바로 이게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는 절차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이 내용 한번 쭉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하여튼 이번 주에는 이 비즈니스 전략의 정의와 그리고 이 비즈니스 절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